프리츠의 인스타 같은 걸 보면 뭐 채용 공고도 올라오긴 하지만 쓴 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구성원이라는 얘기, 뭐 공동체라는 얘기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쓰죠. 그 계기가 혹시 뭐 있으신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였으면 좋겠냐? 여기서 나온 게 그런 얘기죠. 약간 마을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맨 처음에 생각한 개념하고 아주 똑같진 않은데, 맨 처음에 생각한 건 그냥 그 마을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유지시키고 더 키울 수 있는가, 막 잘 살 수 있도록. 여기에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여기에 소외되는 사람은 없고, 이런 개념이었던 거죠. 그 정도 개념? 그 정도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좋아하면 그 일을 평생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만들어 보겠다. 그 정도 생각이 좀 있어요. 아, 이게 개인의 욕망이 존재하고 나에게 다음 스텝을 고민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구나, 이 정도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쟁은 필요하다는 거를 받아들인 거죠. 선의 경쟁. 그렇죠. 그래서 팀의 리더가 생기고, 그 리더가 그 다음 고민을 해볼 수 있고, 만약에 리더가 되지 못했다면 나도 더 열심히 해서 리더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장기를 이용해서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거기서 리더가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런 걸 고민하는 거죠. 최근에 그 태양의 서커스? 그걸 보고 왔어. 볼만 했어요. 서커스가 라는 거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얘기만 듣고 실제로 본 적이 없는 데다가, 그게 영화에서나 한 번씩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 세계에서 서커스가 막 활발하게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걸 가서 보고 하여튼 제법 인상에 좀 남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 갔는데 그 와이프가 그걸 너무 보고 싶어 해가지고 까닥해서 VIP를 구매를 한 거지. 그랬더니 그 공연 들어가기 전에 VIP 라운지에서 대기를 해. 그리고 대기를 하면서 막 MD를 막 줘. 거기 자체 MD를. 그러니까 둘이 갔으니까 둘이 각자 받았을 거잖아. 근데 그 MD를 다시 반납하면 책으로 교환을 해줘요. 무슨 책이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쓴 책을. MD 2개씩 있을 필요 없잖아. 그래서 하나를 주고 책을 받았어. 그 와서 이제 책을 이렇게 좀 봤는데, 내가 가진 의문은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결국 태양의 서커스에 있는 단원들, 자기가 잘하는 일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직원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옛날에 막 올림픽에도 나가고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태도 선수들. 그런데 일찍 은퇴를 하잖아. 왜냐면 전성기가 되게 빨리 오고 금방 끝나니까.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을 되게 일찍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을 너무 좋아해, 이걸 계속 하고 싶어,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게 그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지 모르겠어. 뭐 어쨌든. 그리고 이게 유지가 되네? 되게 오래됐잖아요. 이게 유지가 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 물론 100% 일치할 수는 없지만 우리와 되게 관심이 많이 가게 됐어.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어떻게 저게 지속 가능한 형태로 유지될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동시에 하게 됐어. 그걸 보면서. 그래요. 뭐 그래서 프리츠는 만들어진 거고,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이라고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많은 제도들이 있죠. 일부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보면 프리츠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다고 평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좀 가까이에서 봤을 때는 직원들의 자유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효율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런데도 그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10년이 넘었잖아요.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거긴 한데. 근데 1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회사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규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그 이상 뭐 대단히 막 깊은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냥 내가 느끼기에 이 회사가 좀 다른 거는, 그러니까 수직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결정이 항상 수직적이지 않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특이한 점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게 다시 얘기하면 이 집단이 더 잘 굴러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사진만 있지는 않다는 거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혹은 필요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여럿 있다는 거예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몇몇 제도가 내가 만들지 않은 것들도 되게 많아.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서 막 내가 나 잘났다고 떠들 수는 없지만, 왜냐면 내가 결정 안 한 게 되게 많거든. 오늘 봤더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자랑스러운 거지. 저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난 그것도 되게 운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뭐 복이면 복이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은 지점이 있어요. 무엇 하나가 결정되는 데까지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요. 되게 신속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건 문제죠. 근데 모든 걸 다 취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일정 부분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리고 정말 급하면 헤드에서 결정하기도 해. 급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다, 뭐 이 정도 얘기만 남기고. 근데 뭐 그런 건 있죠. 별 의견이 없으면 되게 다니기 재미없는 회사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견이 없는 거잖아. 그런데 매달 회의는 있다? 회의 때 앉아서 뭐 할 거야?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을 수 있겠구나. 답답할 수 있지. 주 안건이 뭐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다르겠죠.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건 이런 거예요.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누군가가 안건을 올려. 회의 때 이 얘기 해보고 싶다. 그러면 팀장 주재 하에 그 회의를 진행해. 회의를 진행하면서 매달 있는 이슈들을 정리를 하고 안건을 내려놓고 토의를 하는 거지. 그 쓸만한 거면 여기서 디벨롭을 시킬 거고, 아니면 킬 되겠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예요. 모든 회의가 다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근데 만약에 구성원이 생각하기에 매우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럼 킬 되겠죠. 바로 밟히겠지. 그러면 이 다음부터가 되게 중요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안건을 꺼냈던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그대로 묻고 갈 것인가?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 매우 중요할 수 있잖아. 개인한테. 다시 꺼낼 수 있겠지. 다시 꺼내서 여러 명을 설득해 볼 수 있겠지. 그러면 팀장 입장에서는 이거 한 번 킬한 건데 다시 올라오면 두 번째 날리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 팀장에게는 선택지가 주어져요.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이거를 거부할 것인가. 그럼 거부할 때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죠. 사유가 있어야 돼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죠. 만약에 첫 번째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다시 올라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겠지. 근데 그러면 내가 설득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혹은 정말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정치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합의의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회의잖아. 되게 길어질 수 있어요. 계속 그거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요. 그럴 수 있지. 이 리더의 숙명 아닙니까, 그게? 물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생각나는 안건들 중에 뭐 실행된 것가 있으세요? 진동벨 이슈는 되게 오래됐어요. 진동벨 좀 해달라고? 내가 패배. 그러니까 이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이제 원하면 한다고. 안 할 수가 없다고. 결국에는 이제 프리츠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프리츠는 어떤 곳이라는 거를,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에게? 직원들에게. 매번 조금씩 다른데, 그리고 사람마다 좀 다르고, 답답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는 좀 있어요. 왜냐면 합의의 절차는 시간이 걸리고 숙고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놓치는 것들도 생길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가 있죠. 나머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관심이 있는 거는 개별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관찰하는 거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의 능력이 어디에 있고, 그 관심사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편이에요, 최근에는. 그 정도? 내가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 게 그런 지점에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 읽을 순 없는데,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거는 볼 수 있잖아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동시에 이 사람이 현재 관심 있어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려고 해. 그걸 통해서 이제 무언가 내가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너무 억지스럽지 않다면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죠. 내가 보기에 프리츠 이사진들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돈에 좀 무감각해. 이건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좀 어디서 이런 인간들만 모아놨나 싶을 때가 있어. 근데 신기하게도 대표님 주변에 많이 그런 분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좀 별난 사람들이 좀 있어요. 나도 그 별난 놈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 내가 뭐 누굴 평가하겠어. 그래서 더 비교를 안 하는 걸 수도 있어. 네. 약간 근데 약간 회사 얘기를 막 말하기가, 나도 이 수많은 구성원들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대표자라고 이름이 써져 있지만 뭐 그게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지금.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것들이 되게 많아. It's only one step till we're finally free. I'm ready for